근래 들어 가장 뜨거운 화제작이자 문제작이며 대중문화 사상 가장 유명한 악당 캐릭터 중 하나를 주인공으로 한 조커가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조커가 대략적으로 어떤 영화인지와 함께 코믹스 영화로는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거나 그 못지않게 논란이 생겼다는 얘긴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조커는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였고 그래서 제가 짐작했던 것 이상으로 위험해 보입니다. 솔직히 후자에 대해서는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 해외 평론가들 중 일부가 과민 반응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보니 왜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우려하는 건지 절로 수긍이 되더군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이야기는 지극히 현실 반영적인 동시에 워낙 명확하게 설계돼서 주인공인 아서가 조커로 변모하는 과정을 서서히 치밀하고 정교하게 보여줍니다. 토드 필립스 감독의 의도에 따라 기승전결이 정말 잘 짜여져 있어서 캐릭터의 심리가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말미에 다다라 기어코 외부를 향해 극렬하게 폭발하죠. 바로 이 점이 조커를 단연 빛나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을 키우게끔 부채질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조커는 아주 새로운 영화는 아닙니다. 일전에 토드 필립스 감독이 여러 영화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특히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택시 드라이버와 코미디의 왕으로부터 드리워진 그림자가 단연코 지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영화를 섞어서 조커라는 캐릭터에게 주입한 후에 현대적인 옷을 입히면 이 영화가 탄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평가절하하려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는 말처럼 영화든 책이든 간에 같지만 똑같지는 않은 작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조커는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성공적입니다. 아마 비판적인 입장인 평론가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조커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택시 드라이버나 코미디의 왕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고 그게 이 영화의 논란을 키우는데 크게 일조합니다. 우선 택시 드라이버는 베트남 전쟁에서 막 돌아온 주인공 트래비스가 불면증에 시달린 나머지 제목 그대로 택시기사가 되어 일하다가 자신의 눈에는 타락하고 변해버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무력함과 고독함에 시달립니다. 자기 나름은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끝내 거부당하게 되고 급기야 삐뚤어진 욕망이 사로잡히면서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이더니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막을 내리는가 싶을 찰나에 뜻밖에도 영웅으로 추앙됩니다. 이 정도만 들으셔도 조커를 보신 분들이라면 대번에 두 영화가 겹쳐진다는 걸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게다가 택시 드라이버의 트래비스와 조커의 아서가 추구하는 바에는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뚜렷한 공통점도 있어서 두 영화는 때려야 뗄 수가 없을 정도죠. 그렇다면 코미디의 왕은 어떨까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루퍼트는 기필코 코미디의 왕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 바람에 뻔뻔하고 무례해서 남에게 도를 넘은 민폐까지 끼치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열망으로 보겠지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려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결국에는 절대 해선 안 되는 짓을 하면서 꿈을 이루는 황당한 결말에 다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퍼트는 어딘지 모를 곳에서 마치 트래비스처럼 유명인사가 되면서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렇게 택시 드라이버와 코미디의 왕은 배척, 고독, 소외를 다루고 주인공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제멋대로 넘나든다는 것에서 조커와 비슷하지만 토드 필립스 감독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는 다르게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연출을 가미합니다. 어쩌면 시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택시 드라이버와 코미디의 왕에서 이를테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유지합니다. 각각의 영화가 거의 전부 트래비스와 루퍼트의 시점에서 진행되지만 주인공의 심리와 내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거나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영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다음에는 주인공의 행동과 이야기를 선뜻 이해하기 힘들어서 불친절해 보일 수도 있을 지경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소외 효과의 일종으로 작용해서 관객들은 두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할 여지가 매우 희박합니다. 특히 코미디의 왕은 루퍼트가 존경하는 제리의 일상을 잠시 동안 3인칭 시점으로 보여주기도 해서 더더욱 관객들이 루퍼트를 행여라도 감싸거나 동정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가 반쯤 미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 와중에도 영화가 끝나면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와 더불어 도덕적 가치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고 혼란스러워지니 가히 명작은 명작이죠. 택시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는 아서를 가뜩이나 극단으로 몰아가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그 과정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도록 기꺼이 초대합니다. 이 경우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택시 드라이버나 코미디의 왕과 달리 조커는 아서의 심리와 내면을 아낌없이 전달합니다.
따라서 관객들은 아서에게 아주 간단하게 감정을 이입하고 동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죠. 더군다나 아서가 온갖 불행과 고난을 처절하게 맞으면서 조커로 태어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아서의 악행에 당위성을 부여하게 돼버려 그 지경이라면 누구나 능히 악당이 될 수 있다는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설상가상 이 영화에서 아서가 자신의 손으로 해치는 사람은 모두 그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 가까웠고 거기에 더해서 갈수록 악화일로에 빠지는 환경을 보면서 저조차도 아서가 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When you bring me out, can you introduce me as Joker? 물론 토드 필립스 감독의 의도는 현실과 닮은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자는 거고 도입부에서부터 이미 그게 잘 드러나 있으나 이런 이유로 과연 조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분히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택시 드라이버나 코미디의 왕도 그렇지만 구스 반 산트 감독의 엘리펀트와 비교해봐도 이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사건을 연상시키는 가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굉장히 차분하고 관조적인 시선으로 따라갑니다. 극적인 연출부터 과장과 왜곡까지 최대한 배제하면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도록 만들어서 도리어 더 큰 충격을 안겨줬었죠. 아울러 얼마 전에 언급했던 올리버 스톤의 킬러는 대중을 현혹하는 미디어를 재현하려는 연출에 실험적인 성격이 강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어디까지나 영화라는 걸 분명히 하지만 두 영화 모두 모방 범죄를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조커를 향한 비판과 우려를 단순히 꼰대질로 치부하기엔 위험하다는 건 틀림없으며 국내에서 영화평론가로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정성일 씨는 엘리펀트를 극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은 이해하거나 설명해서는 안 되고 그저 거부해야 한다. 저 발언만 놓고 보면 모르긴 몰라도 정성일 씨는 조커를 싫어하실 것 같고 저도 어떤 취지인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좀 다른 의견도 갖고 있긴 합니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조커가 다루고 있는 문제에 과연 이해와 설명의 과정이 필요한지, 더 나아가 혹시 그 의도가 어긋나거나 잘못 받아들여져 마치 저런 짓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관객들과 동화시킨 건 아닌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의문이 남습니다. 예컨대 몇 달 전에 개봉했던 더보이와 조커는 공이 악당을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임에도 반응이 크게 엇갈린다는 걸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What are you doing? Brandon! Let go! Stop it! Brandon, stop! 더보이는 애초에 주인공을 선과 정의의 절대적 상징인 슈퍼맨의 대척점에 세운 영화로 방금 보신 장면에서 저 소녀는 처음으로 사람을 향해 자신의 힘을 씁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 저 꼴을 당한 소녀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꿈틀거렸다면 자신을 괴롭혔던 소년들에게 토해내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제작진은 도리어 무고한 소녀를 제물로 삼은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주인공이 사이코라서? 정답입니다. 작가들의 말에 따르면 대개의 경우 영화 속의 죽음을 어느 정도 즐길 거리로 볼 수 있길 바라겠지만 자신들은 행여라도 관객들이 소년을 응원하게 되는 걸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었으며 미화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연성은 좀 부족해 보일지언정 확고한 선택을 했고 그 결과 관객들은 여느 영화와 다르게 철저하게 악인으로 치닫는 주인공을 보게 됩니다. 조커가 영화 전반에 걸쳐 보여준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솔직히 전 토드 필립스 감독이 결말부의 한 장면을 수놓은 연출 때문에 더더욱 비판적인 시선을 부추긴 것 같은데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개봉했을 때 비극적인 총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미국의 한 평론가는 슈퍼히어로 영화가 슈퍼히어로를 부각시키기 위해 그에 걸맞은 상대를 찾느라 악을 웅장하고 매혹적으로 그리는 데 집착하는 병폐를 저지른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고도 안타깝지만 조커는 특히 결말부는 저 지적의 핵심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토드 필립스 감독의 연출이 합당했는지에 대해 의혹을 품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영화로 돌리는 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안이하고 가혹한 처사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설사 모방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영화를 초점으로 삼아버리려 한다면 필시 다른 이유에서 희생양을 찾는 거고 더 심하게는 숲을 보지 못하게 만든 채 나무에게만 열심히 도끼질하라고 강제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커 같은 영화를 제작하는 쪽에서 전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임한다면 그것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거겠지만 찬반 양론 속에서 정작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왜 지금 이런 영화가 나왔냐는 거겠죠.
제가 순진한 걸 수도 있겠으나 지금처럼 매번 오가는 경론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우려하는 바에 대한 견제와 자정작용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보통의 사람들에게서 의도적으로 악을 숭상하는 짓은 나오지 않을 테니 이 사태의 배경과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기생충을 보면서 자신을 기생충으로 여기고 조커를 보면서 자신을 아서로 여긴다면 고담이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뜻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광화문 한일 갈등이 광장을 최고조였던 지난 비롯한 8월에 서울 한 고위 공무원이 지금은 집회를 집회를 주최한 주최한 것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300만 명이 내세우고 넘었다고. 징계 서울시내 도로 절차를 한복판에서 청와대 쪽으로 시위가 나간다. 나타나고 아예 중앙 체육관 관계자와 5살 보호자들을 때려내서